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 수학을 함께 진행할 이준경입니다. 우선 우리가 3월이라 얼굴도 보면서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얘기를 하게 돼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같이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의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주소로 연락을 주고 또는 저와 대면해서 만나야 될 일이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연락을 먼저 취해 주면 약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지가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공지들을 지금 여러분이 확인하시려면 제가 시시각각 이제 공지를 올리게 될 텐데 포탈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이제 각 여러분이 듣고 있는 교과목들이 있죠. 그 강좌에 들어가서 사이버 강의실에서 학습 정보의 공지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지사항에 제가 모든 공지는 보통 공지를 하게 될 거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것 또는 확인해야 될 것을 그때그때 잘 확인해서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수업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좌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지금 3월 16일부터 해서 27일까지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수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추후 공지가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수강하셔야 되는데 제가 링크를 제공을 하면 그 링크를 따라서 가서 그 강좌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학기가 16주차로 구성이 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개강을 해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그런 시간도 있었죠. 그리고 2 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중간에 중간고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쭉 시간이 지나서 기말고사 전에 보강주라는 게 있었고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이제 16주라는 시간이 지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학기가 운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사가 약간 바뀌어서 보강주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변경이 되었고 해서 여러분이 이런 공지를 좀 잘 따라와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한 주에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수업은 3 시간짜리 수업이니까 일 주일에 3 시간의 수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학교에서 만났다면 50 분씩 3 시간 그러니까 50 분씩 3 번을 이제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일 주일에. 근데 이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50 분이라는 수업 규정은 마찬가지긴 한데 온라인 수업으로 50 분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50 분보다 작은 수업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 주면 그 남은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제가 주는 과제를 통해서 그 시간을 채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제목이 붙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요 첫 주차 1 주차에서는 첫 번째 시간은 1 차시라고 하고 두 번째 시간은 2 차시, 세 번째 시간 3 차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 수업이라고 하면 화요일 날 1 시간 수업은 1 차시라고 하면 되고 목요일 날 첫 번째 수업이 2 차시, 목요일에 두 번째 교시가 3 차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붙어지는 거죠. 그리고 2 주차에서도 4 차시, 5 차시, 6 차시 이런 식으로 쭉 숫자가 붙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차시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50분 수업이 하나의 차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제도 제목이 그렇게 공지가 될 거니까 그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2 주간 진행되는 요 수업은 출석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출하는 과제로 대신 체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의 없게 하는 과제 제출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과제를 70% 이상 수행을 한 학생에 한해서 출석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과제를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공지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포털에서 그 강의 교과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사이버 강의에서 여러분 그 수강하고 있는 강의로 들어가고 학습 활동 관리에 보시면 과제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 관리에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과제명이 뭔지를 적어줄 거예요. 뭐 몇 주차에 몇 차씩 과제. 그쵸? 그래서 제출 기한도 제가 이제 지정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이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주차 선택란이 있네요. 그래서 몇 주차에 뭐 몇 교시에 나온 수업의 그 과제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 여러분이 그것에 맞게 과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화면을 보게 되냐면 제가 이제 등록해 놓은 창이 이제 이 위에 있는 화면이에요. 이런 화면을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여기 보면 주차 선택이 있죠. 몇 주차에 뭐 몇 교시 학습인지 그런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이 아래에 있는 화면처럼 제출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 관리란에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수행한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수학이라는 과목은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공부해서 잘 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과제를 아주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내거나 뭐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석을 인정하기 위한 또 용도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제를 내는 거라서 아주 그냥 간단한 정도로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 위주로 과제를 출제할 예정이라 여러분이 열심히 듣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강의 노트하고 강의안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가 뭐냐면 각각의 그 챕터별로 각 섹션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한 하나의 렉처 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 화면처럼 그 솔루션이라고 할지 뭐 예제 솔루션 그러니까 답안이나 또는 뭐 CRM의 증명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 화면을 보여주고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하는 형태였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요 강의 노트를 프린트해서 여기에다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들어도 되고요. 나중에 뭐 시험 공부를 할 때 여기에다가 직접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면 이것은 강의안 파일이에요. 강의안의 하나의 샘플인데 강의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이 다 적혀져 있죠. 그래서 예제 솔루션도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정리의 어떤 증명들도 다 소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재의 일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를 강의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안을 보셔도 되고 강의 노트를 쓰셔도 돼요. 일단 다 제공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업 계획서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것을 안 보고 오는 친구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강의 계획서가 그 과목마다 다 제공이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맞으면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이제 필요하지도 않은 과목일 수도 있고 본인한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리 확인을 하고 여러분이 수업을 수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사실 대학 수학이라는 수업은 다른 학교 수업하고 비교했을 때 보통 미적분학 1 또는 뭐 공학수학 1 이라고 하는 기초 과목으로 구성이 되는 과목과 동일한 과목인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 교양 수학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수학 과목들이 있어요. 우선은 이 대학 수학보다 더 쉬운 과목이 두 과목이 있는데 기초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기초 미적분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수업을 한 1 주차, 2 주차 정도 들었을 때 '아 나는 이 수업이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수업보다 조금 더 쉬운 기초 수학하고 기초 미적분학을 듣는 거를 좀 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초 수학은 언제 개설이 되냐면
우리가 개강하기 일주일 전 몰입학기라고 불리는 그 기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학기 모두 개설이 되는데 그 기초 수학이라는 과목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기초가 아주 부족한 경우에 대학 수학을 입문하기에 앞서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수학은 3 시간씩 그 5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아주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부분 그리고 좀 쉽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초 미적분학이라는 수업은 그 강좌 제목 그대로 미적분학의 기초를 다루는 수업인데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을 다루기 위해서 그전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분하고 적분의 기초를 다루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수업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우는 수업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신청한 대학 수학이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물론 고등학교 수학하고 아주 동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보통 1 학년 1 학기에 듣는 수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수업이기도 해서 고등학교 때 배운 것과 되게 많이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덜어는 쪼금 지루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주 새롭게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증명을 쪼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생각을 더 깊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계산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는 것이 대학 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쪼끔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일단 같이 한번 보면 출석은 반영 비율이 20% 고요. 그리고 수시 시험 1 차가 10% 2 차가 10% 수시 시험이 뭐냐면 우리가 그 퀴즈라고 해서 시험은 아닌데 시험 보기 전에 이제 한번 쪽지 시험처럼 보는 형태를 우리가 퀴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퀴즈를 원래 저는 2 번을 중간고사 전에 1번 보고 기말고사 전에 1번 보고 이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이 얼마나 진행이 될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30%씩 해서 60 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별 활동은 따로 없고 여러분이 뭐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거는 좋겠죠. 자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출석이나 어떤 평가 항목들에 대한 반영 비율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보시고 그리고 교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 계획서 또는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어떤 교재로 내가 수업을 듣게 되는지도 보고 그 교재 안에 어떤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학습으로 기초 수학하고 기초 미적분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수강하지 않아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수업을 듣다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면 그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과목을 먼저 듣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 주간 우선 정해진 시간은 2 주예요. 2 주간 어디까지 수업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냐면 어 처음에는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함수는 아주 익숙한 내용이죠.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그전부터 여러분이 접했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뒤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보적인 내용들도 좀 정확히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앞에서는 최대한 기초적이지만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함수 그리고 뭐 그래프 그리는 법 그리고 역함수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처럼 좀 어떤 특징이 있는 함수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질 또 뭐 그래프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도 보시면은 주차별로 제가 쭉 수업 내용을 적어 놨죠. 그래서 3 주차는 삼각함수, 4 주차도 삼각함수 관련해서 수업하고, 그다음에 극한이 뭔지, 연속이 뭔지, 도함수가 뭔지 등등등을 배우고 중간고사를 시행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분의 연산을 의미를 하는 뭐 비슷한 용어로서 쓰이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도함수랑 미분은 다른 얘기기는 하죠. 하지만 일단 도함수라는 단어까지 가려면 여러분이 그전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개념 정립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하다 보면 사실 중간고사까지도 엄청나게 바쁘게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이 뭐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익숙한 내용 와중에도 대학 수학이 되면서 쪼끔 더 깊게 들어가서 증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연습을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미분하고 적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수학뿐만 아니라 기초 교양 과목들을 한번 보시면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두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뭐 예를 들면 다른 친구들처럼 뭐 정규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 입학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해외에서 살다가 온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대학을 입학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그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실력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쪼끔 다른 일반적인 친구들보다 기초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초학습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기초학습반은 뭐냐면 일 주일에 한 번씩 1 시간씩 만나서 진행을 하는데, 한 학기에 9번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매주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모여서 9 번의 그 시간 조율을 통해서 9번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모였을 때 어 공통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학습반은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거예요, 그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기초학습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요 수업을 통해서 조금 기초를 쌓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초 클리닉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을 졸업할 때까지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 수업은 여러분이 쪼끔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1대1로 만나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부담을 크게 갖지 않아도 돼요. 뭐 몰라서 질문을 한다고 해서 뭐 혼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포털에 들어가서 아리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면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담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전문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문 상담으로 들어가서 어 이제 그 상담하고 싶은 과목의 그 교수님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신청 버튼을 누르고 시간 약속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신청을 통해서 주어진 장소에서 우리가 대면해서 이제 질문도 받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요 두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다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면 쪼끔 더 알찬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충은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는 아실 거예요. 앞에 수업 계획서를 보시다시피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될 건데,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랑 이제 같이 채워 나가면 될 거고, 보통 이제 여러분이 대학을 입학했을 때 보통 아주 기본으로 듣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과 계열이다, 좀 이학 계열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듣는 수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이름을 대학 수학이라고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보통 미적분학 1 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공학 수학 1 이렇게 해서
1이라고 하는 과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2학기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미적분학 2 또는 뭐 공업수학 2, 공학수학 2 이렇게 두 번째 개설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에서 이제 좀 필수적으로 들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 대학 수학도 물론 기본이지만 선형대수나 뭐 확률이나 통계 같은 이런 과목들이 거의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우리 학교에서도 전산수학이라는 수업이 있고 그것은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이랑 같은 수업인데 이런 뭐 다른 이런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이제 전공 수업에 임했을 때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교재를 보면 이제 대학 수학 책에서는 보통의 이제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문제만 열심히 풀고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숫자가 바뀌거나 뭐가 쪼끔만 조건이 바뀌면 바로 못 푸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정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정의라고 하면 definition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뭐 강의실에 책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책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죠. 책상은 그냥 책상이란 이름으로 정의를 해준 거니까. 그래서 수학에서도 용어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것을 정의라고 해요. 그런데 정의조차 모르고 여러분이 문제풀이만 하다 보면 그 정의는 잊어먹고 문제 푸는 그냥 기술만 익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정의에 딸린 정리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정리를 이해해야 응용 문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응용 문제를 적용을 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뭐 전공이나 아니면 취업을 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현상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정의를 여러분이 약속이기 때문에 증명은 하지 않지만 잘 기억해 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학책에서 이제 theorem들이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했을 법한 theorem들이 뭐가 있었냐면 뭐 최대 최소 정리 예를 들면 뭐 폐 구간 안에서는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평균값 정리 이런 정리들을 여러 개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리를 우리가 theorem이라고 하는데 이 theorem은 당연히 이론이기 때문에 이미 다 증명이 된 사실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theorem을 공부할 때는 증명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theorem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 theorem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참인 명제를 어 우리가 theorem이라고 하고 공리나 정의로부터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죠. 정의도 중요하고 theorem은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물론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예제들이 이제 책에 있겠죠. 그 예제들은 여러분이 이제 풀어 보면 되고요. 또 많이 하는 실수는 연습 문제부터 막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exercise부터 막 끌어와서 막 문제를 푸는데 막 안 풀리고 그러면 그냥 포기하게 되고 하는데 그냥 교재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읽고 그다음에 그거에 적용한 예제를 풀어 본 다음에 그게 다 이해가 되면은 나중에 연습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풀이에 집중하지 말 것을 저는 얘기를 해 주고 싶고 예제는 당연히 정의와 관련되어 있고 정리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수업 시간에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수학책에는 이렇게 노트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노트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노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노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 보고 뭐 주의해야 될 것 이런 것들 잘 보면 될 것 같고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단원이 끝나면 문제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모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쪼끔 더 실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를 어떤 것을 쓰냐면 스튜어트 미분적 분학이라는 교재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튜어트 미분적 분학 오른쪽에 보이는 요 교재가 한글판 교재인데 음 이것도 강의 계획서에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학생은 구매를 해서 잘 수업 시간에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 왼편에는 이게 원서예요. 그래서 원서를 읽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뭐 전공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대학생이니까 열심히 원서도 좀 읽어 보고 그리고 사실 원서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눈에 익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되게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뭐 단어가 있거나 하면 찾아보면서 또 보면 되고 그런 또 공부법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재는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주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온라인 강좌 수강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과제를 내주면 그 과제를 잘 수행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아까 보여준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제가 올려준 뭐 강의안이나 강의 노트 다운로드 받아서 고거 잘 활용하시면 되고 교재도 열심히 읽어 보시고 그리고 강좌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리고 쪼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쪼끔 더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시간을 맞추고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혹시 더 좋은 방안이 있다거나 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1 장부터 시작을 할게요.